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시행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 경제부에 대한 기대를 하셨지만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을 여파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균형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있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0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80회 임시회 동안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경제산업부를 비롯한 4개 국가, 6개 소속기관, 그리고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에는 시정 업무 추진 방향과 2023년도 신규사업, 공약사업, 계속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정책 방향 및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요 현안 사업들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중 심사할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 12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건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축 음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시장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 현안 등 실태 조사 및 미흡한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건축 산업 서비스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련된 건축 서비스 진흥 조례안의 내용은 시장은 공공건축 기획 업무 수행 시 각종 상위 계획과의 조화 및 적합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여성기업인의 창업 지원, 여성기업 노동자 연수, 여성기업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업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지원, 여성기업 주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축 급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 가축 급료 관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출입 주기를 2년에서 5년 주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 출범 이후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고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시 출범 초 중반에는 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시 전체 면적 대비 제한구역 면적 변화폭이 컸으나 이후에는 그 변화폭이 미미하여 행정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용 주차장 이용 요금을 감면해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1일 1시간 동안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지침 통보 시점을 현행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서 평가 개시 10일 전으로 변경하고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과 횡단보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정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공보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야간 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계획에 매년 반영하도록 하고 관리 계획에 따라 투광기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 조직 개편으로 농업정책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분들의 일상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7명의 위원이 지혜를 모아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언론사 인사정국의 이장규 기자입니다. 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정책에는 숨기는 거 엮이는 게 있죠. 여성 경쟁 기업인을 키우기 위한 양성하고 일상하기 위한 조례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을 기업인으로 앉혀서 사실상 바리사장이죠. 바리사장을 앉아가지고 실제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업체들도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여성을 바리사장처럼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제보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스크린한다고 하든지 그런 거 필터링을 해가지고 기존에 그런 것들을 들어오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를테면 이제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일종의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여성 기업인이 쓸 수 있는 자연분해해야 되죠. 왜냐면은 이런 여성들을 발생하고 내세우는 업체에는 실질 지배자는 사실상 남성인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업체를 시적으로 2개 또는 3개로 만들어가지고 수의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특히 여성 기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기준점이 2,000에서 5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어떤 필터링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 현재 여기 마련하고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례가 가지는 한계가 또 상위법이 위임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을 금지하거나 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의 이 규제를 없애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아주 촘촘히 그물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되게 여성 기업인 경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법과 제도에 있어서 그 빈틈을 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늘상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이 조례가 기업 지원에 대한 여성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힘든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아마 사전에 충분한 스크린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가도 적법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 기업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집행부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좀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감시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원장님도 계십니다. 네, OTN 이문선 기자입니다.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중대재해 그 법의 시행력이 27일로 1년이 됐습니다. 경론적으로 공사장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가 시행한 지 1년이 내일 27이 1년이 된 날짜인데요. 세종시에는 공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얼마나 사고가 있었으며 앞으로 여기에서 차원으로 좀 제대로 된 예방 활동을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상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그 최근 5년간의 자료인데 저희 통틀어서 전국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자님하고 저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세종에서 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신호수 없이 그 봉사하시는 분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최근에 이 제설 관련해서 제설제 방지막 설치 중에도 그런 민원 전화를 제가 받고 하는데 아직은 공사 현장에서의 그 산업재해가 통계로는 잡히지가 않는 게 사업주하고 먼저 이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산업재해로 통계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공사장에서의 산업재해가 통계 수치로는 잡히지 않았으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해 관련해서 많은 법들이 보건안전법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들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좀 전에 미 기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촘촘하게 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사실 조례가 준비가 되면서 집행부의 어느 부서가 이 조례를 맡을지에 대해서도 업무 분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발의하시는 의원님과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전에 대해서 그동안 미비했던 점을 생각을 해서
더 촘촘하게 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드리고요. 네, 또 질문이 답변이 되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네. 한 분만 더 먼저 들으셨어요. 예, 세종광수 이동입니다. 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지 지금 전통시장에 조치원의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인회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 운영권을 상인회로 이렇게 이관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통보받으신 게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행정이 투명하고 발전을 한다는 건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서 공개된 지침과 기준에 따라야지 발전도 하고 시민들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간에 들리는 뭐 법도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세종시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공단이 존재하는 한 많은 시설물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시와 집행부와 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마지막. 포커스 필수라는 최종일이라서 그 박난희 의원이 제시한 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그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여기 보니까요 가축 살 제한 구역으로만 이번에 놀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축 분뇨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가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침 제가 보고 있는 자료와 좀 같은 걸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변경 또는 해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 분뇨의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오 수치를 이용을 해서 냄새뿐만 아니라 자원화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 우리 시도 그 70억인가요 바이오 가스를 활용을 해서 연료화하는 게 추진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이 사업이 중단이 돼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의 가구 수도 줄 뿐더러 여기도 나오지만 그 가축을 사육하게 되는 이 지역이 거의 변동 사항도 없을 뿐더러 절대적인 숫자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따라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의 양도 줄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좀 특정 지역에 관한 거고 시 전체로 보면 요 관련 가축 분뇨 관련해서 자원화를 한다던가 뭐 바이오 수치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크게 사업화하기가 힘든 점이 전체적인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완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좀 내부적으로는 의회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조례가 개정했을 때 네. 관리에 관한 것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해주시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네.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그 구간 같은 경우 충북농원 같은 데는 네. 1년에 네. 수십억씩 들어가요 거의가. 그런데도 안 고쳐요. 또 저쪽 전이나 전동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네.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런 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지역별로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 조례 개정 하실 때 여기도 같이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체 그 변경 또는 해제 주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건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 말씀이요. 네,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정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임원선 기자님께서 산업재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도표가 저는 전국 도표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장이 2만 1,000개소가 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시 공사장 관련한 산업 제외하고 잠시 혼동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 우리시의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